오는 11월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맞아 정부가 전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합니다. 2015년까지 600억 달러의 수출 효과를 목표로 국제회의 참관객을 1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외화 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해외 차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시설 자금의 외화 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주택 경기 침체로 대한주택보증이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환급 이행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퇴출 건설사가 발표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여름철 과다 냉방에 따른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해 은행과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물을 좀 내놨고요. 이 개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지만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3% 내리면서 1725선을 가리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730선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다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3천억 원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는 좀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확연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자전기 업종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전기 가스 업종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6포인트 내리면서 1725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720포인트 초반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장중에는 1731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잠시 빨간불을 켜기도 했었지만 외국인의 매도의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었는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매수 여전히 해줬고요. 7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힘을 보태서 74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3천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강했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1.7포인트 내리면서 49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후장에서는 496포인트에서 횡보의 움직임, 아슬아슬하게 빨간불을 켜기도 했지만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3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기관이 69억 원, 외국인이 2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5원 70전 오르면서 1187원 4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 1192원에 93원에 출발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환율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과 함께 역외 세력에서 달러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의 내고 물량도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전기, 전자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을 주로 매도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3% 하락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약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 매수에 상승하면서 50여일 만에 50만 원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국전력이 1.8%, LG화학이 하루 만에 반등하며 신고가 다시 경신했습니다. 삼성생명이 보합에 마감했고요. 현대중공업 오늘 0.83% 올랐습니다. 오늘 IT 업종 약세의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모두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약보합에 조정받았지만 대장주 자리 다시 차지했고요. 서울반도체 2% 내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소트표신소재는 강보합 1%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어제 강세 보여주다가 오늘 약보합에 조정받았습니다. CJ오쇼핑과 CJ오쇼핑이 2% 상승했고요. 동서가 강보합, 그리고 포스코 ICT는 서울시에서 아파트에 대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화하면서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철강, 금속 업종이 쭉 올라왔다는 점 확인하셨을 텐데요. 철강 가격 그리고 비철, 금속 가격의 상승도 호재로 작용했지만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중국의 구매력 상승 기대감도 주가를 올렸습니다. 포스코가 1.4%, 현대아이스코가 2%, 2.8% 가까이 오르면서 철강, 금속 업종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로 반등했는데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시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장기 호황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LG화학이 0.8% 올랐고요. SK에너지 3.6%, 그리고 애경유화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차주들 더 많이 올랐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장 시작 전에 CMS와
CTNT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CMS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도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상승 움직임 제2롯데월드 관련주들도 올랐는데요. 잠실 제2롯데월드가 서울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였습니다. 시공테크가 14.9% 오르면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 3% 가까이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월드컵 수혜주들 장 초반에는 첫 원정 16강 진출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오르다가 열기가 채 식은 분위기인데요. SBS만이 강보합에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양 주변국에 비해서는 낙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어제와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 타 국가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1% 넘게 밀렸거나 아니면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0.3%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지요. 더 구체적인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와 좀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특징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뉴욕 증시가 미국 주택지표 약세로 하락한 여파로 개장 초 1720선까지 하회하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현되면서 지수 약세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프로그램이 베이시스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3천억 이상 들어오긴 했는데요. 다만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좀 확대되면서 오늘 증시도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 같이 일본 증시가 1% 이상 하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이 그나마 이렇게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신흥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투자 매력적이지 않느냐는 거 분석됩니다.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 지수의 PER은 10배 이하인 한 9.2배 수준이고요. 그러한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2분기에 예상되는 코스피 기업들의 견조한 이익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도 그 신흥 아시아 국가들 증시 중에서 투자가 가장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근에 그래도 주가 강세의 흐름을 설명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매도 현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래 당분간은 어떤 그러니까 5월에 있었던 그 예상 외의 큰 디레버러지 때문에 원화가 크게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런 환차익 기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면 향후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당분간은 추세적으로 좀 지속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네, 다소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미국 쪽 경제 지표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금일 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간 NBA 주택 융자 건수 신청 건수나 5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 발표가 대기했습니다. NBA 주택 융자 신청 건수는 주간 지표인 관계로 증시 영향력은 미비할 걸로 예상되고요. 다만 이제 5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 발표가 대기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 주택 매매 지표가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충격으로 하락했던 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일 신규 주택 지표 발표도 뉴욕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지금 전망치 자체도 전월 대비 한 1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있어서 눈높이 자체도 굉장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뉴욕 증시의 그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위안화 절상 이후에 중국의 그 미국 대미 수출 물량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미국 시간 24일 있을 그 FOMC 정책 금리 결정을 앞둔 시장의 관망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해석됩니다.
네, 투자 전략을 한번 저희가 짜봐야 되겠죠. 내일 우리 시장 접근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감도 없잖아 있는데 하지만 이 중형주에 대해서는 이 강세 현상이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앞서서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을 맞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부각되고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그 강세를 지속적으로 지속해 나가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외국인의 매수세는 기조적으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내 증시의 견조한 흐름도 지속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은 그 코스피 기업들이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돼서 어떤 지수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 수준에 도달한 만큼 차익 실현이 좀 보다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해도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확률상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달리 역발산적인 좀 접근을 하자는 논리를 펴고 싶은데요. 원래 이제 실적 시즌은 대형주가 주인공이고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종목을 찾는 것이 중점이 되는 전략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대형주의 실적 개선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그 전방 사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 지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메리트가 높은 구간에 존재한다고 보이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1700 전고점 근처까지도 상승하기도 해서 어떤 그 차익 실현의 욕구가 높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 500선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코스닥이 싼 만큼 그 중소형 종목 중에 그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이 많다고 예상되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대형주 모멘텀이 부재로 증시가 박스권 행보 장세를 펼친다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기간의 수익률 게임이 나타나면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한다면 오히려 실적 시즌에 대형 종목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에 따라 그와 관련된 그 중소형주의 투자가 오히려 그 투자의 적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 동안에 한번 중소형주 접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소형주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방 사업의 수혜 관련해서는 이제 자동차와 IT, 그 중에서도 이제 IT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 및 부품과 관련주들에 대해 수혜는 좀 금년 내내 좀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이 2분기에 확인해 낸다면 그와 연결된 그 중소형 종목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실적 시즌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종목장을 겨냥한다면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찾아보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준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로 선취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바람직한 관점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기간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7월 실적 시즌이라는 기간이 존재하는 만큼 그 관련 대형 그 전방 사업의 그러니까 어닝 정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분할 매수해 가는 것이 그 이후에 있을 어떤 중소형 장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 전년에도 보시는 것 같이 실적 시즌 이후에 대형주들이 어떤 모멘텀 부재에 빠져 있을 때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맞아 정부가 전시 컨벤션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전시회의 산업에서 2015년까지 600억 달러의 수출 창출 효과를 목표로 하고 국제회의 참관객을 연 100만 명 수준으로 늘리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연간 56만 명가량의 외국인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서울 잠실운동장 재개발 사업과 연계 코엑스의 전시 및 회의 시설을 2배 수준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양시 킨텍스와 인천 송도 컨벤시아의 2단계 확충 공사를 각각 실시해 전시장과 호텔, 쇼핑몰 등이 합쳐진 복합단지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외화 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해외 차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시설 자금의 외화 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한국은행은 외화 대출 용도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을 포함한 55개의 은행과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입니다. 다만 한은은 기존의 외화 대출의 만기 연장은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사용하는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에 대한 외화 대출은 계속 허용됩니다. 주택 경기 침체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환급이행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올 들어 5월까지 분양보증 환급이행 규모는 총 2,081가구 5,51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맹위를 떨치며 부도 건설사가 증가했던 작년보다도 증가폭이 빠른 것입니다. 최근 건설사의 부도나 법정 관리가 늘면서 분양 보증 사고도 급증한 탓인데다 이달 말 퇴출 건설사가 발표되면 분양대금 환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 이행을 요청하면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는 장소로 애용되어 은행과 백화점이 앞으로 도심 피서지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여름철 과다 냉방에 따른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해 은행과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은행, 백화점, 호텔, 대학, 병원, 놀이공원 등 서비스 업종 대표들과 에너지 절약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백화점협회, 호텔업협회 등 서비스업계 대표들은 권장 냉방 온도를 26도를 준수하고 시간대별 냉방기 가동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경부는 이들 사업장의 결의 내용 준수 여부를 다음 달 점검할 예정입니다. 증권금융뉴스입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아산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하계 대학생 금융투자 캠프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캠프에서는 업계 대표이사와 리서치 센터장들이 강사로 나서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을 강의합니다. 참가자 모집은 내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선착순 250명에 한해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내일부터 2010년 월드컵 개최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식 중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실시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전화로만 주문이 매매가 가능하며 거래 수수료는 0.7%가 부과됩니다. IBK 투자증권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FRM사와 업무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FRM이 보유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독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IBK증권은 FRM 해외 사무소에 인력을 정기적으로 파견시켜 대체 투자와 관련한 노하우 등 선진 투자 운용 프로세스를 전수받게 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키움 제1호 기업 인수 목적의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했습니다. 키움 스펙은 신재생에너지 업체와 탄소 저감 에너지 업체 등을 합병 대상으로 하며 공모 예정가는 3,000원입니다. 앞서서 이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낙폭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1.87% 내리면서 9,923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상승하면서 이 국내 증시도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다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3% 내리면서 2,554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조정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주는 주도주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바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 신고가 종목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한 투자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